과거 우주는 영원 불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과학적인 발견은 이런 견해를 산산조각 냈는데요. 우주에는 탄생의 순간이 있고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이 지구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멸망에 맞설 수 있는 천체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떤 천체인지 궁금하신가요? 이제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신들의 황혼. 우주가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이번에는 가장 널리 지지받고 있는 열적 죽음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설에 따르면 빅립이나 빅크런치 같은 대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수축하여 하나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될 수도 없고 천체가 작은 소립자로 분해될 수도 없습니다. 엔트로피가 가장 커지며 모든 행성이 빛을 잃고 블랙홀조차 증발해 텅 빈 죽은 우주가 남겨질 뿐입니다. 너무 빨리 이야기해버렸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수십억 년 혹은 수조 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가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성간가스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간가스가 많을수록 새로운 별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간가스가 아무리 대량으로 있다고 해도 재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하 내에 성간가스가 고갈되면 별의 형성은 멈춥니다. 수명이 짧고 밝은 대질량의 청색별이나 백색별은 곧 사라지고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어 황색별이 팽창하면서 적색 거성이 되면 녹으면서 어둑어둑한 백색 회성만 남습니다. 별의 유해는 블랙홀과 같이 전혀 빛을 발하지 않거나 매우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늙은 은하에서 그나마 빛나는 것은 수명이 월등하게 긴 적색 회성뿐입니다. 그래서 은하 전체가 붉게 보이게 됩니다. 적색 회성은 항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절약가인데요. 적색 회성의 질량은 태양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조금씩 신중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회성이 수조 년 동안이나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늙은 적색 회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엔 우주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적색 회성에도 수명은 있습니다. 적색 회성이 어떤 운명을 거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다 타버리고 소멸하면서 작은 심만 남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깜깜한 시대가 찾아옵니다. 우리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가사의로 가득 찬 시대이죠. 검은 별. 마지막으로 적색 회성이 다 타버리면 우주의 물질은 블랙홀, 중성자별, 백색외성과 같은 별의 심지만으로 구성됩니다. 블랙홀과 중성자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천체에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증발할 뿐입니다. 여기서는 백색외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성이 붕괴하고 남은 심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기에는 너무 가벼울 경우 백색외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나 태양과 비슷한 항성은 모두 백색외성이 되고 적색외성도 결국 하얗게 됩니다. 백색외성은 빛을 잃어가는 우주에서 최후의 안정된 광원이 될 것입니다. 살아생전 영화를 누린 마지막 반딧불 무리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과 함께 도는 그것이 이 시대 은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으로의 변화는 긴 진화 여행에 섬하게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분기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백색 외성의 물질이 떨어지면 별 심지의 질량이 늘어나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붕괴하는 백색 외성을 저희는 이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색 외성에 외부로부터 물질이 보급되지 않으면 콘센트를 뺀 다리미처럼 차가워지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전형적인 백색 외성은 약 1000조년에 걸쳐 5켈빈, 즉 섭씨 영하 268도까지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주의 연령에 몇 배에 해당하는지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처럼 눈에 띄게 빛이나 열을 내지 않게 된 별을 전문가들은 흑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 시점에서는 흑색 외성은 하나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흑색 외성이란 본질적으로 초고밀도 저온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구와 같은 크기의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표면에 내던질 정도의 중력을 가진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 행성에는 빛도 대기도 없습니다. 게다가 행성 자체가 원래 단독 항성이었기 때문에 항성 주위를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멸망해가는 우주에 뜨는 마지막 항성의 모습입니다. 이 무렵의 우주는 어둡고 텅 비어 차가워져 있을 겁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드물게 쏘아지는 섬광만이 하늘을 비춥니다. 오래 산 자들의 최후. 인류나 그 밖의 지적 생명체가 이때까지 아직 존재한다면 흑색 외성은 생명이 적응하기 위한 마지막 도피처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흑색 외성에게는 또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까요? 이 의문에 답하려면 먼저 암흑물질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추측대로 암흑물질이 윈프라는 특수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흑색 외성은 그것을 포획하고 흡수하여 자신의 연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성은 암흑물질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주위의 우주와 같은 온도로 떨어질 때까지 약 10전년이라고 하는 0이 25개 붙을 정도의 연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이면 우주의 일부는 절대 영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면 윈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흑색 외성은 좀 더 빨리 식습니다. 그 후의 운명은 양자의 붕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자가 붕괴할 경우 흑색 외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 흑색 외성은 훨씬 재미있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양자 효과라고 하는 복잡한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술회의처럼 지금보다는 10배는 길고 지루한 영상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양자 효과에 의해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진 흑색 외성 몇 개가 시간이 지날수록 초신성 폭발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든 수천조, 수십조의 횟수에 놀란 여러분, 이번에는 0이 1100개 붙는 숫자를 상상해보세요. 태양의 1.35배 질량을 가진 최초의 흑색 외성이 죽은 차가운 우주에서 밝은 불꽃을 일으키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0이 32,000개 붙는 단위를 상상해보세요. 초신성 폭발을 거쳐 태양의 1.16배의 질량을 가진 심이 남기까지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주에 별이 있던 시대처럼 다시 빛나기 시작할 가능성은 백색 외성의 1%에 지나지 않는데요. 나머지 백색 외성들은 양자 효과에 따라 황색별이 되거나 거대하고 차가운 철구가 되어 서로 부딪히며 우주를 여행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거론했던 시간이 찰나로 여겨질 만큼 방대한 시간 동안 이어질 겁니다.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날 무렵이면 백색 외성은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고 언젠가는 증발하고 폭발합니다. The End. 영원한 흐름은 끝을 맞이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소립자보다 더 복잡한 구조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주의 운명과 마지막 별들의 운명을 더듬어 왔습니다. 만약 그것을 별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을 본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고 우울하시다면 여러분은 이 일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귀여운 고양이 영상을 보며 마음을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전 인류의 인생도 아직 한참이나 계속될 테니까요. 진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